이슈. 자,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김윤지 기자입니다.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원동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모두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저희 방송도 다들 즐겨 봐주셨겠죠?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3회 때 말씀드렸던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 관한 문제 2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오늘 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뭐가 문제인지 잠깐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해수 담수화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죠. 네. 해수란 말이 이제 바닷물이고 네네. 담수는 이제 민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기를 뺀.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시설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돈이 얼마나 투입을 했죠? 거의 1954억 원 정도 되니까 한 2천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안전성 문제와 식수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됐고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중단이 된 상태죠. 단가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경제성은 돈이 아예 이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투입이 돼 있고 네. 전기료 가량으로 한 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돼 있죠. 직원 한 6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돌아가지 않는 시설에 계속해서 시비가 흘러 들어가죠. 우리의 세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바람직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시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나? 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그 해수를 민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제수라고 하죠. 순도 100%의 물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여타 기업들을 유치해서 공업 용수로 좀 활용을 해보자 라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로는 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그 산업에 또 새롭게 진출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물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 연구 시설로 조금 시설을 이용해 보자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현재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으세요?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죠. 그 공업 용수로의 활용 이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부산시가 여러 업체들과 뭐 접촉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렇지만 뭐 안 그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단가 아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업 유치, 공업 용수로 활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으로 아까 제시하셨던 이 국가연구시설 용도 변경은 어때요? 지금 어쨌든 부산시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운영을 좀 해줘야 한다. 책임지고 좀 운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제시를 한 게 이제 시설을 좀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관련돼서 뭐 대학들이 좀 참여를 해서 뭐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일단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물 문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우리 생수하면 주로 무슨 브랜드 드세요? 말해도 되나요? 저희 상관없습니다. 광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다수. 그쵸. 왜 삼다수 드세요? 깨끗하니까. 그리고 해양? 신층수니까 뭔가 미네랄이 풍부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시설의 물을 이용하는 게 기장군 앞바다의 물을 이용하는 게 위험하다. 왜? 기장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꽤 그렇죠. 논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파이프를 연결해서 어딘가 해양 깊은 해양 신중수를 여기다가 끌어와서 음흠. 그거를 이 가공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삼다수처럼 좀 잘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익도 되고 그리고 그 거기에서 나온 그 금액을 또 여기 운영비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사람을 돕는다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사실은 전 들은 적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 어쨌든 깨끗한 물, 좋은 물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그러니까요. 있죠. 아무래도. 이 기장 해수 담수와 잠시 그때 3화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죠? 아무래도 부산의 식수원 문제이겠죠. 부산의 지금 대부분은 낙동강 물을 통해서 식수원 하죠. 저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게 이제 처음으로 불거진 때는 이제 1991년도에 네. 페놀 유출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위험하지 않겠냐, 우리 그쵸, 이물 먹어도 되냐, 먹는 물이 괜찮냐 해서 이렇게 이슈가 조금 됐었죠. 이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 낙동강한테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가 계속 다각도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강댐에 있는 물을 좀 끌어와가지고 식수원화 하자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부딪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의가 잘 안 됐죠. 2018년도에는 또 난강댐, 합천댐을 연결해서 이제 물을 좀 끌어오자라는 이야기도 뭐 있었고 그리고 18년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물 문제 해결해봐라 대책을 마련해봐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실제로 이제 방안을 좀 찾아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되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지자체가 좀 나눠져 있으니까 부산과 경남의 이런 이해관계라든지 좀 지자체가 행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산시가 경남도에 요청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갈등의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제 뭐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을 해서 초강력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가 아니라 같은 우리가 하나의 시민이고 같은 지자체라는 인식을 통해서 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인데 동남권 메가시티가 뭐예요?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제 부산과 울산, 경남이 모여가지고 장차 행정 통합을 하자는 거고 단계별로 이제 논의를 해서 경제 통합이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식수원을 조금 공유하고 뭐 또 다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협력이 쉬워질 거다 그런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탄생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할 거고 중복 투자도 훨씬 더 줄어들 거고 그 중복 투자가 줄어들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당연히 더 커질 거고 그런 부분이구나. 근데 그러면 이렇게 행정적인 통합이 되면은 이 식수원 문제 그냥 다 해결될까요? 아니죠. 그럼 또 다른 뭔가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뭐 제일 베스트는 딱 한 번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시 입장에서는 조금 이 물 문제를 좀 다각화해가지고 좀 리스크를 줄인다고 그렇죠. 하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까 행정통합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그럼 누군가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누군가가 어떤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물 문제는 계속 지금 지난 몇십 년 가덕신공항과 마찬가지로 몇십 년간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란 게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 몸도 70%가 물로 그렇죠. 구성돼 있잖아요. 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할 권리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와 관련해서 물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좀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경상남도와 함께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시장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 문제에 한해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이제 저희가 3화와 4화를 이어서 하고 싶은데 저번 주에 이제 긴급 편성이 들어가는 바람에 3화와 5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방송 좀 어떠셨는지 앞으로는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피드백도 주시면 저희가 또 앞으로의 방송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람 설정까지. 아, 좋죠. 아, 역시 디테일하십니다. 부산 이슈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고요. 저희도 더불어서 부산 이슈를 조금 더 열심히 발굴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쉬운 언어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